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성매매 전과가 있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매매 중에 가장 음성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종류의 성매매가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예요. 내가 단속이 됐다,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 그러면 진술을 어떻게 할지 초범이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성매매 처벌과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3DC 영상이 호응이 되게 좋았었는데요. 그게 아마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단속 절차를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단속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의 얘기를 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매매 단속이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전공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성매매는 저희가 처벌 규정에 보면은 성매매 알선으로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알선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알선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 성매매는 그 똑같은 법령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법률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나씩 나열한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거는 챗GPT 물어보면 다 나오고 우리는 항상 실전, 실무,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위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성매매 단속이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혐의를 인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게 나 처음 걸렸는데 기소에 나오나요? 제가 딱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매매를 했는데 초범이다. 남자 손님은 무조건 기소에 나와요. 그럼 반대로 내가 성매매 종사 여성이다. 그런 경우에는 기소회가 안 나오지 않나요? 거의 초범은 99% 기소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매매에서 초범인데 기소회를 못 받는 케이스는 뭐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실장님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연결하거나 제일 더 무서운 건 광고를 한 경우. 그게 뭐냐면 성매매 중에 가장 음성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종류의 성매매가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예요. 뭐 여러 채팅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성매매를 유도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올리세요. 여성인 척하고 그러면은 남성분들이 여성분을 데리고 가서 그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남성에게 운송을 제공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이제 그 채팅이 성매매 광고예요. 광고. 그리고 그 여성을 성매매 남성 성구매자한테 데려다 주는 게 성매매 알선이 되는 거죠. 광고와 알선을 걸리면 초범인데 불구하고 벌금이 나와요. 되게 세게 나옵니다. 특히 뭐 그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담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성매매인데 내가 부인을 했어요. 근데 부인했는데 만약에 졌어요. 증거가 명확히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부인했으면 졌을 때의 결과는 거의 벌금형입니다. 부인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는 성매매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사실 성매매 사건을 처음 일반적인 성구매자들 대응할 때 내가 딱 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 그리고 그걸 잘하는 변호사는요. 어떤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어 있는지를 수사관과 잘 소통해가지고 야 이건 인정이 맞아. 이건 부인이 맞아. 가르마를 타는 그 변호사가 일을 잘하는 변호사인 거예요. 그 성매매 전과가 대단히 스트레스인 게 사실 우리가 뭐 손괴 뭐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과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성매매 전과가 있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치명적인 전과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내가 단속이 됐다,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 그러면 진술을 어떻게 할지 초범이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성매매 조사받는데 변호사가 옆에서 앉아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변호사님들 조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조사에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매매 사건. 수사관과 소통해서 얼마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자, 그럼 또 두 번째. 재범되면 어떡하나요? 꽤 있어요. 아니 왜 단속당했는데 또 가시나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마련이고 원치 않아도 그런 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매매가 재범 이상 되면 기소회가 안 나오나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재밌는 게 일단 성매매 종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범도 기소해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거의 벌금이 나와요. 그리고 금액이 크거나 한 경우에는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성은 어떨까요? 기소유예를 2번 연속으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 종사 여성이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 기소유예 받고 또 기소유예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재범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부인으로 무죄를 받는 전략으로 가는 게 재판을 가더라도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매매 사건 특성상. 세 번째. 그 장부 단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부 단속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본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이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현장 단속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성매매 장부 단속 이야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성매매 장부 단속이 실제로 되면은 저희가 판례를 찾아보면은 그 장부의 기록만으로는 그 순간 그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경우로 간다면 갔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기관이 그걸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부 단속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재판에 가면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속과 굉장히 밀접한 잠복이 포함된 단속 같은 경우에는 질 겁니다. 근데 순수한 장부 단속, 그 장부에 내 이름과 계좌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꽤나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성매매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하냐. 파편화된 성매매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조건 만남이 제일 많고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중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직접 뛰세요. 프리랜서로. 여성분들이 직접 SNS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건수도 온라인 성매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온라인 성매매는 또 사실 되게 위험해요. 미성년자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속되는 순간 거의 재판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로 결론이 납니다. 불특정하고 만나가지고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게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매매에 대한 단속 이유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방어하나요? 어떻게 하면 성매매 했는데 안전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일단 성매매 사건 영상을 찍으면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을 인정사건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는 기소해 받는 거기 때문에 의견서 하나 정도 써드린 거지 정말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사건에 변호사 써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부인 사건이면 쓰시고 인정하고 기소해 받는 건 쓰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기소해 받는 거는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한테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혹시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서 곤란한 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